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5차원 전면 교육을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 교육의 목적은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자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게 많이 있지만 정말 이렇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실패해버리면 다 놓치는 거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성공하고 또 우리 삶을 승리시킨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 저는 그동안의 제 경험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5가지 요소를 알 때 우리가 그것을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첫 번째는 뭐죠? 우리가 그는 지적, 지적인 힘. 두 번째는 심력, 마음의 힘. 세 번째는 체력, 우리 몸의 힘이죠. 네 번째는 자기 관리 능력.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관계입니다. 이 마지막에 있는 인간관계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걸 다 성공했다 하더라도 인간관계에서 실패하면은 또 다 잊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고 다 이렇게 이제 세상을 마감하려고 그러는데 나를 위해서 슬퍼해 줄 사람 한 명 없고 또 나를 존경해 줄 사람도 없고 나에 대해서 정말 잘 됐다. 그 사람 갈 때가 돼서 잘 갔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정말 그 인생이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인생의 성공과 승리라는 가장 중요한 것에서는 인간관계에서 승리해야 되거든요. 이 다음에 사실은 제가 인생을 마감할 때 우리 가족이 나를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만났던 수많은 우리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줘야 되고 또 궁극적으로는 또 내가 누구를 인정해 줘야 돼요. 나 자신을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뭐 다 남의 멋모르고 나 좋은 사람이라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는 뭐 내가 세상을 제대로 못 살았다 그러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인간관계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간관계는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혹시 이제 직장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과 관계가 나빠졌어요. 그럼 우리는 관계를 풀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가서 저녁을 한번 먹으러 갑시다. 그래서 저녁 먹고 뭐 이렇게 뭐 또 노래도 부르고 그러면은 풀린 것처럼 보여져요. 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그땐 풀린 것 같지만 나중에 또 어려운 일이 생겨서 한번 딱 부닥치면 어떻게 돼요? 또 그 관계가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인간관계는 관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왜 깨지는지 아십니까? 관계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이 관계가 깨진 이유는요. 각자 개인이 갖고 있는 마음의 상처가 깊었는데요. 그걸 해결하지 않고 남하고 관계를 가지면 어떻게 돼요? 그 상처가 남을 아프게 만들어요. 상처가 내 안에 이렇게 날카로운 비수가 돼 있어요. 근데 그걸 갖고 남을 사랑한다고 꼭 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가슴이 확 찔려가지고 피가 철철 난다니까요. 미안해서 더 안으면 어떻게 돼요? 더 큰 상처가 갖게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 간에 계속 관계가 나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아픈데 부모가 그걸 고치려고 가까이 가려고 노력했지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마음의 상처를 해결하지 않은 한 남들과의 관계를 갖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남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나와 나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이렇게 훈련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약점 목록표를 만들고 한 인간이 갖고 있는 약점과 장점을 구별해내야 되는데 왜 이걸 구별해내냐면요. 인간은 약점과 장점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뭐만 있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질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좋게 나타나면 장점이고 나쁘게 나타나면 약점이라고 설명했어요. 그걸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시간도 잘 지키고 모든 일 철저해요. 장점이에요, 약점이에요? 장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요.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그런 사람한테 잘못 시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혼나요, 혼나. 그냥 어떻게 보면 죽어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자기는 잘 지키고 아주 철저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남을 바라볼 때 잘못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용서 못하는 사람들이요. 마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는 너무 철저히 하는데 남이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분노가 생긴다고요. 여러분들 아이들에 대해서도 왜 자꾸 분노가 생기는지 아세요? 이럴 때 분노가 생겨요. 나는 어려운데 자수성가했거든요. 그런데 애들한테 정말 잘해줬거든요. 그런데 안 해.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정말 이럴 수 있는가 하는 분노가 생긴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해서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여태까지 왔고 내가 그 고생한 것을 너희들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데 니들이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철저함이 어떤 때는요. 완고함으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물에 물 탄 듯이 뭐 술에 술 탄 듯이 뭐 하나도 이거 하지도 않고 뭐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장점이에요? 약점이에요? 약점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일에 여유예요. 그렇죠? 어떤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그래 그렇다고 내가 죽으려 하고서 그런 장점을 갖고 갈 수 있잖아요. 실제로 장점은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그냥 콩콩콩콩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아이들 중에 그런 애들 있죠. 그냥 너무나 부산해가지고 정신없는 애들 있잖아요. 약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아니에요. 그걸 제대로 길러주면요. 정말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열정적이고 말이에요. 그 에너지 넘치는 아이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약점과 장점이 따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요. 약점으로 보이는 것도 나의 좋은 뭐예요. 특질이고 장점처럼 보이는 것도 잘못 쓰면 잘못될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인간이 이 약점과 장점에서 벗어나야 돼요. 약점 때문에 오는 게 뭐냐면 열등감이라는 거거든요. 장점에서 오는 게 뭘까요? 우월감 있잖아요. 우월감. 이 두 가지가 사람을 망치게 하고 상처를 갖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에요. 그래서 이걸 없애는 방법들을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 인간관계의 첫 번째 단계는 나한테서 이 열등감과 우월감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그대로 사람들과 이제 부닥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인간관계에서 내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다음에 해결해야 될 두 번째가 어딜까요? 가족에, 그렇죠? 이제는 요즘은 안 그렇지만요. 제가 이제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또 뭐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뭐 활동을 하니까 사람들 중에요. 멋모르고 저를 이렇게 존경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혹시 여러분들 그 얘기 조심해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비밀인데요. 저희 집 사람 있는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저희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살아봤어 그래요. 왜냐하면 겉보기에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살아보면 어떨 수 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 제가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저는요. 바깥에 막 벙벙벙벙 뛰느라고 어디를 제대로 못 돌봤을까요? 그러면 가정을 제가 잘 못 돌봤다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큰 상처들을 입혔어요.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 제가 이 5차원 전면교육을 만들어 놓은 그 기본적인 이유를 얘기 드렸잖아요. 어느 날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질문했어요. 넌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고 싶으니? 그때 우리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난 이 다음에 커서 되고 싶은 거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꼭 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빠 같은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어요. 난 그 마음을 이해해요. 아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그 아이들 옆에 있어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바깥에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내가 가정을 제대로 잘 돌보지 못했다면 나는 사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걸 사실 실패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 위에는 우리 아이들의 관계들을 잘 갖추기 위해서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 아이들이 저 참 좋아요. 그런데요, 그럼 제가 뭐가 대단히 바뀌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옛날보다 더 바빠졌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잘해주지 못해요. 그런데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다른 게 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하고선도 뻔뻔하게 난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그러고 다녔어요. 하지만 요즘에는요, 제가 굉장히 미안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우리 아빠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뀐 건 없지만 그래도 저렇게 미안하는 거 보니까 미안한 걸 봐서라도 우리가 마음을 풀어야 되겠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우리 아이들과 저는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한 인간이 나와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가 알려드릴게요. 가족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이러는 거예요. 인간을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인간을 인간으로 본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자, 볼까요? 이거 극단적인 얘기지만, 여러분들 가족에 이제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있다 봅시다. 그러면 서로 남편과 아내가 인간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아내는 남편이 밖에서 돈을 벌어다 줘야 될 하나의 사람을 생각할 수 있어요. 남편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아내는 우리 가정 꾸려가지고 애들 키워주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것이 기능이긴 해요. 그들이 해야 될 마땅한 또 일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의 기능이긴 해요.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의 인간 대 인간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지금 왜 학생들과 이 교사들 간의 관계가 지금 어려워진지 아십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 보는 것이 상당히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요즘 왜 자꾸 아이들과 그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무너지냐면요. 아이들은 극단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고요. 우리가 등록금 내서 다 월급 받는 분들인데 우리 가르쳐 주는 게 당연한 거고 우리 잘해줘야지.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극단적으로 보면은 다 그렇다는 게 아니야. 그냥 극단적으로 보면 선생님들이 얘네들은 등록금 받아서 우리가 가르쳐 주는 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자, 선생님과 제자 사이도 인간과 인간으로 봐야 되는데 다른 거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훈련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요. 아이들을 기를 때 아이들도 그러니까 뭐로 봐야 돼요? 내 자식이기 전에 뭐로 봐야 돼요? 인간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자식도 인간으로 보는 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3이 돼가지고 어디 이제 시험을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느 학과를 택할까 생각을 이렇게 할 때요. 한국 사회에서는 누구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는요, 음악이나 미술하고 싶더라도요, 부모가 예를 들어서 법을 했으면 좋겠다 하면은 그렇게 가도록 상당히 밀어넣는다고요. 제가 그걸 악하다고 보진 않아요. 부모가 왜 그러냐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잖아요. 여태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봤었을 때 그런 것이 그 아이들에게 앞길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거는요, 본인의 생각일 뿐이에요. 인간은요, 부모와 자식 간이라도 서로 인간으로서 다른 개체고 다른 특성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리고 그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 아이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실제로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걸 인간으로 봐준다 그러면요, 우리가 그 아이가 부모가 보기에 원하지 않는 거라도 어느 쪽으로 가게 해줘야 돼요. 그쪽에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물론 그러다 보면은 부모가 생각한 것보다 못한 길을 간다고 생각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봐서 알겠지만 어떤 건지 옳은지 누가 알아요? 그건 절대로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본인이 결정한 것은 본인이 책임져요. 하지만 부모가 결정져 주면은 그것이 잘 되거나 못 되거나 그 중에 반은 부모가 책임져야 된다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있을 때 핑계거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우를 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볼 때도 내 자식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철저히 한 인간으로서 그들이 쓰도록 도와준다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부모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부부간이나 자식 간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들릴지 몰라요. 구태연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가족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에 대한 관계, 우리의 부모에 대한 관계를 잘 유지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부모가 같이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따로 떨어져 있을 때 여러분들 그 떨어져 있는 부모들한테 자주 연락을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바라기는 가능한 자주 연락하세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지금 애들이 이제 대학 가가지고 떠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만날 기회도 없어요. 전화도 걸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전화를 한번 걸어주잖아요.
이거 참 비밀인데 정말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단 말이에요. 야, 정말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그 전화도 어떤 경우에 오냐면요. 아이들이 훈련이 됐을 때만 올 수 있어요. 자기가 부모하고 같이 있을 때 본인의 부모들이 또 그의 부모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건 그런 경험을 많이 보면 어떨까요? 아, 그런 건가 하고 걸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안 걸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냐면, 아, 전화는 안 거는 거구나. 그래서요,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안 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인간관계라는 것은요, 하나의 연결고리를 갖고 계속 돌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내가 부모에게 못하면은 그걸 그대로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될 가능성이, 개연성이요, 거의 90%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관계에 가족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 중요한 건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을 인간으로 봐주는 훈련을 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나에서 얘기한 약점과 장점에 대한 것들을 가족 간에 이렇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요, 부부 간에 이렇게 살다가 상대방이 미워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의 뭐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점이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뭐만 보일까요? 눈에요. 장점만 보이는데 결혼하고 났더니 뭐만 보여요? 약점만 보이.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장점도 아니고 약점도 아니라 그 사람이 뭐예요? 특질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특점이에요.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 프로그램에서 얘기했지만 어떤 그 딸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잘 아는 딸의 입장이죠. 그 분이 아버지하고 관계가 너무너무 나빠가지고 힘들어 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요, 아버지가 너무 가족을 이렇게 돌보지 않고 엄했기 때문에 왔던 상처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가요, 마음을 풀게 하고 아버지의 장점을 끄집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의 장점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남을 위할 자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원칙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아까요, 집안을 잘 돌보지 않고 엄격하다는 것과 남을 잘 돌본다는 것과 그리고 원칙을 지킨다는 것과 서로 어떻게 해요?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나에서 가족으로 넘어간 우리의 관계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라 그럴까요? 또 내가 살고 있는 일터, 이런 데로 넘어갈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인간관계는요, 단순히 내가 어느 회사에 취직을 했더니 과장님이 있고 뭐 부장님이 있고 그래서 내가 또 평직원으로 와서 그런 관계로만은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관계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거는 유지돼야 돼요. 하지만 그 외에 어떤 관계가 유지돼야 돼요. 그 안에서도 뭐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을 인간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실제적으로요, 직장 생활에 있어서요, 좋은 상사를 만나면요, 너무나 정말 행복해요. 하지만 잘못된 상사를 만나면요, 직장이 뭐하고 비슷한지 아세요? 지옥 같아요. 정말이에요. 정말 직장에서 상사를 잘못 만나면요, 아침에 출근하는 것 자체가 두려워요. 그리고 인생살이가 어때요? 너무너무 슬프다고요.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이 직장이나 우리 일터에서 사실 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이제 저게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인간 대 인간의 관계 훈련들을 많이 안 해왔기 때문에 전부 관계를 뭐냐면요, 과장 대 평직원, 부장 대 과장, 이거로밖에 못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내가 크기 위해서 남을 어떻게 해야 돼요? 눌러야지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편적인 하나의 행태예요. 하지만요, 내가 잘 발전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가만히 보면요, 내가 발전하는 것이 꼭 남을 눌러야지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럴 수가 있어요. 남을 정말 잘 관계를 맺으면요, 남들을 같이 키우면서 나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클 수 있어요. 그런 방법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어떤 방법을 모르니까 전부 어떡하는 거예요? 남을 누르고 파괴하고 나만 쓰려고 그런다고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모습들을 그런 걸 바라보잖아요. 그걸 해소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인간관계 훈련들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일반적인 관계가 뭔가를 보자고요.
첫째는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온유함이라는 거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들 온유하다 그러면 어떻게 들리세요? 네, 뭐 부드러움 이런 거로 들리시죠? 네, 근데 이거는 부드러움은 맞아요. 근데 진짜 이 뜻을 알려드릴게요. 이 사람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어떤 뜻이 있으면요, 대충 옛날에 알던 것들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뜻의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절제된 강함이에요. 그 뜻을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강함이 있는데 그 강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부드러움이에요. 예를 들어서 힘이 없어가지고 겁먹어가지고 부드럽게 있는 거는 온유한 거 아니야? 온유한 거예요. 온유한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온유는 누가 가진 성품일까요? 힘 가진 사람이 성품이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 조직으로 보면은 어떤 사람이 가져야 될 성품일까요? 윗사람들이,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성품이라고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이렇게 할 경우가 많잖아요. 자기보다 더 위는 그냥 살살살하고 밑에 사람은 어떤 경우가 있어요? 강하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강함이 없어지려는 게 아니에요. 그 강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절제해버리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온유함을 갖는다고요. 온유한 이 보스라 그러나요? 대장이 있고 그런 그 지도자가 있는 집단은요, 엄청난 힘을 발휘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훈련을 안 가져본 거예요. 힘을 절제하지 않고 힘을 어떻게 봐요? 더 뻥튀기해서 써버린단 말이에요. 하지만요, 가진 힘을 온유하게 절제했을 때 그럼 부하 직원들이 그러면 치고 넘어올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온유함은요, 더 무서운 힘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그 사회에서 중요한 거는 상급자들이랄까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뭐예요? 온유함이에요. 두 번째요. 온유하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부드럽게 안 하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부드럽게 안 하는 이유도 있어요. 부드럽게 하다 보면 어떨까 봐요. 치고 들어올까 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또 하나의 덕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충성을 하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건 굉장히 옛날 왕조 시대에 목숨 걸겠습니다. 그런 충성이 아니라 지켜야 될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런 힘들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유함과 충성이 같이 이렇게 딱 맞추잖아요. 그럼 그것처럼 멋있는 게 없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힘 있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돼요? 절제되고 충성돼야 돼요.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에게 순정하고 그런 관계가 유지돼 보세요. 그럼 아름답단 말이에요. 하지만 부모가 어떻게 해요? 잘못했을 경우 힘으로 눌러버린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해서 반발해요. 그게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그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직장에서도 그렇게 일어나거든요. 국가에서도 그렇게 일어나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덕목들이에요. 혹시나는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온유와 충성이란 두 덕목을 한번 잘 관리해 나가는 그런 힘들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 사회와 일터에서는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온유와 충성이 묶여진 소위 팀워크, 공동체라고 그럴까요? 어떤 공동체적인 훈련이 잘 돼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우리는 이 공동체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봅시다. 학교에서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공부들 열심히 해요. 그런데 시험 전날 옆에 이렇게 문제풀이 된 거를 좀 알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잘 가르쳐 줍니까? 잘 안 가르쳐 줍니까? 잘 안 가르쳐 준다 그래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공동체 의식이 없는 거예요. 같은 팀이라는 의식이 없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익 볼 것 같죠?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게 훨씬 더 이익이냐면요, 그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공부에 있어서 가장 키포인트는 뭔지 아세요? 가리키면서 진짜를 알아요. 그래서 가리킨다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그 공부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는요, 실제로 남한테 뭐를 주면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이익으로 온다고요. 저는, 인격이 대대로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저는 굉장히 많은 단점이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문제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남한테 뭘 이렇게 좀 베푸는 형이에요. 그런데
아까 이대로 인격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저는 뭘 하냐면요. 그것이 훨씬 더 내 삶에 이득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현실주의자로 남한테 베푸는 것이 이익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결국은 아무리 움켜잡아도 나중에 없어질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쓰기라도 해놓으면요. 그게 뭐예요? 엄청난 투자예요. 나는 우리 자식 위해서 돈 주는 것보다 옆 사람한테 써는 게 난 훨씬 더 큰 투자라는 걸 알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 팀워크와 공동체 의식이 현실적으로 나를 이익을 준다는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 것만 챙기는 게 이익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손해를 본지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 아파트를 가보면요. 앞으로 나란히 해가지고 쭉 서 있죠. 전부 어쪽을 보고 서 있는 거예요. 남쪽을 보고 서 있는 거예요. 남향을 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세워놨는데요. 남향을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보여요. 맨 앞줄만 보이는 거예요. 뒷줄은 어떻게 돼요? 줄줄이 가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전부가 어딜 보겠다는 거예요? 남쪽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쪽을 보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빛을 제대로 받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요, 외국에 혹시 잘 디자인된 아파트 단지를 가보세요. 그러면요, 아파트가 이렇게 줄 서 있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어떻게 서 있는지 아냐면,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이렇게 서요. 왜 그러냐면요, 남쪽은 못 바라보지만 이렇게 해서 빛을요, 골고루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남쪽은 다 못 바라보지만 그래도 각자가 어떻게 돼요? 받을 만한 빛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들 이익이에요. 왜 그래요? 서로 양보하고 공동체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보할 수 없다 이거예요. 남쪽 집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도 제대로 빛을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세상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원리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안 가르쳐주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머릿속에서 타삭 번개가 왔다고 이런 걸 알게 돼요. 이건 어떻게 되냐면 알려주고 같이 느꼈을 때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나와 사회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세 가지예요. 온유함, 충성,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된 우리의 이 인간의 관계가 여기까지 쭉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절대 안 돼요. 한 군데를 더 가야 돼요. 한 군데. 한 군데 뭐냐면요. 세계를 품어야 돼요. 자, 이 얘기가 혹시, 그냥 얘기를 하다 보니까 크게 지금 나가는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크게 지금 풍선을 부풀려 나가는 게 아니에요. 자, 봅시다. 내 가족을 사랑하는 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해. 하지만 내 가족만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다른 가족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망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내 국가와 내 민족을 사랑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내 민족만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민족을 우리가 죽일 수 있어요. 일본 민족들이요. 자기네끼리는 서로 사랑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민족을요. 정말 무섭게 우리를 다치게 했다고요. 여러분들 게르만 민족이요. 그들끼리 단합하고 정말 굉장한 민족이에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무섭게 죽였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 그 민족과 체첸 전쟁 알죠? 종족이 다르고 서로들 자기네 민족끼리 사랑하지만 무섭게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남을 위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것이 내 가족, 내 국가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해야 돼요. 난 나를 사랑해야 돼. 내 가족을 사랑해야 돼요. 내 민족을 사랑하고 내 국가를 사랑해야 돼요. 하면서 동시에 어떻게까지 넘어가야 돼요. 보편적인 우리 인류들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갔을 때 남을 죽이지 않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세계를 품어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를 세워서 이름을 세인고등학교라고 지었다는 얘기 드렸죠. 그 세인이 뭐냐면요. 세계를 품은 정말 바르고 실력 있는 인간에서 제가 세인이라고 지었거든요. 여러분들 들은 대로 그 세인고등학교에는 학교에서 성적도 낮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이 왔어요. 하지만 3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가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세계를 품기 시작했어요. 걔네들 처음에 왔을 때
꿈이 별로 없었어요. 내 자신의 마음을 품기도 어렵어요. 어디 대학 가는 꿈도 꿈기가 어려웠던 애들이에요. 하지만 걔네들이 마음의 힘을 기르고 몸의 힘을 기르고 지적인 힘을 기르고 자기관리 능력과 인간관계를 키웠을 때 걔네들이 힘이 생겼거든요. 그 힘을 갖고 공부하고 애써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정시 보기 전에 수시 시험에만 52%의 학생들이 대학에 가는, 또 우리가 정시까지 다 끝나면 한 80% 정도 우리가 지금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제가 12% 정도가 우리 학교에서 유학을 가버렸어요. 근데 무슨 좋은 데 유학을 간 게 아니에요. 러시아로, 중국으로, 필리핀으로, 저 호주로, 미국으로, 이제 앞으로는 몽골로, 우즈베키스탄으로 그렇게 나올 거라고 저는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이 안에서 그런 훈련을 받으니까요, 세계를 마음을 품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걔네들이 풍요로운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그냥 뛰고 어떤 때 고생하면은요, 위안이 되는 말이 있어요. 세인고등학교 아이들이 저한테 그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원 박사님, 한국은 당분간 저희들이 책임질 테니까 걱정 마시고 세계를 뛰세요. 그렇고 그 다음엔 저희들이 맡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우스운 말 같지만 전 절대 우습게 보지 않아요.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진짜의 마음이고 우리 아이들은 그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관계라는 것은 이 세계를 품는 데까지 이렇게 쭉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세계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중요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한민족은요, 우리 한민족은 5,000년 동안 어디에만 살아왔습니까? 한반도에만 살아요. 아시죠? 우리 이렇게 아시아,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보면은 한반도 있고 여기 일본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한반도에 5,000년을 살아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남을 침략해 본 적도 별로 없대요. 매일 뭐만 당했대요. 침략만 당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여기에 이렇게 살던 민족이에요. 그런데요, 저쪽 한 면에 이렇게 가보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나라 들어봤습니까? 네, 이스라엘 나라는 2000년 전에 나라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민족이 어떻게 됐어요?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2000년 동안에 흩어졌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에 안 간 데가 없다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최근까지의 통계를 보면은 한 단일 민족으로 전 세계에 가장 넓게 골고루 펼쳐져 있는 민족이 어딜까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2000년 동안 펼쳐갔으니까 얼마나 많이 펼쳐졌겠어요. 그런데요, 2000년도에 아주 놀라운 통계를 발견하게 돼요. 전 이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2000년도에 현재 전 세계의 단일 민족으로 가장 넓게 펼쳐져 있는 민족이 바뀌어버렸어요.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한민족이에요. 우리 민족.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5,000년간 여기밖에 안 살았던 우리가 지금 현재 전 세계에 가장 넓게 펼쳐져 있는 민족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그것이 우리의 지금 한 100년의 역사를 통해서 100년 동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요, 여러분들 일본이 우리나라를 1900년 초에 우리 침략한 거 알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땅을 뺏겼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만주로 넘어갔어요. 간도라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살다가 여기에 남은 사람들이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동포예요. 그러다가 더 위로 연해주로 올라갔다가 스탈린이 일본하고 전투를 할 때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들이 얼굴이 비슷하니까 이 사람들이 스파이 노릇 할지 모른다 해서 자, 카자흐스탄,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 들어봤죠? 아프가니스탄 위에 있는 그 중앙아시아에다 갖다가 20-30만을 확 풀어놨단 말이야. 여기서 우리 민족들이 거의 굶어 죽을 뻔 하면서 여기서 생존해서 지금 남아있어요. 우리가 고려족이라고 부르는 우리 민족이에요. 전쟁 말기에 일본에 강제징용해서 지금 한 70만에 가까운 우리 제1동포들이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요 반도에만 살던 우리 민족이 그 50년 동안에요, 전 지구의 아시아 지역에 전체 이렇게 펼쳐져 있는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1950년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우리 민족이 분단돼 버렸잖아요. 너무나 아픈 우리의 상처예요. 그렇죠? 남북이 갈라졌어요. 그러면서 우리 민족이 어디로 이동하기 시작했냐면 미국과 유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 현재 미주 지역에 사냐면 200만이 산단 말이에요. 일본에 70만, 남북한에 7,500만, 그렇죠? 그 다음에 중국 조선족들이 한
200만. 200만에서 한 220만 얘기예요. 이쪽에 우리 중앙아시아 쪽에서 러시아 지역에 우리가 40만에서 50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한반도 이상을 벗어나지 못했던 우리 민족이요. 10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세계 가장 넓게 퍼진 민족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거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이 지구의 역사를 주도해가는 네 나라가 있어요. 중요한 나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거든요. 근데요, 그 나라에요. 영향력을 미칠 정도로 듬뿍 200만, 70만, 7,500만, 뭐 여기가 중국에 200만, 4, 50만 해서요. 해외에 우리가 600만 동포가 지금 딱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의 위상이에요. 이렇게 된 데는 우리 민족의 아픔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민족의 아픔이 이제는 뒤집어져서요. 우리 민족이 전 세계를 품고 그들과 같이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형태가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이에요. 이거는요, 그냥 제가 이렇게 만든 얘기가 아니라 이건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생긴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100년 전만 해도 우리는요, 서양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요, 다 줄줄줄줄 쫓아다녔어요. 이게 또 서양 귀신이야 그러고 쫓아다녔다고요. 하지만 100년 후에 이 시점에 보면요, 우린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이런 구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이런 꿈을 꿔봤어요. 제가 1996년도부터 제가 중국 연변에 가서 연변과학위대 제가 부총장으로 있으면서 뼈아픈 세 가지 우리 민족의 아픔을 보게 됐어요. 하나는 우리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우리 동포들이에요. 그들이 능력이 뛰어나요. 우리 한국 민족은 뛰어나다고요. 하지만 소수민족으로, 이 52개 소수민족이 있어요, 중국에. 거기에 소수민족으로 갖고 있는 아픔이 있어요. 뭐냐? 큰 꿈을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어디까지는 못 간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 아픔 가운데 그들이 자기의 꿈을 못 펼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더 아픈 걸 봤어요. 제가 중앙아시아를 쭉 여행하고 또 거기에 많은 이렇게 몇 가지 활동을 하면서 고족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들은 얼굴은 우리 한국 사람하고 똑같아요. 하지만 이 소련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요, 한국말을 배우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 얼굴은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말 못해요. 여러분들 한국말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얼이 없어져요. 우리 동포고 분명히 우리의 핏줄인데요, 우리의 얼을 잊은 우리의 동포의 아픔이 있었다고요. 근데요, 또 한 가지 아픔을 알았어요. 지금은 이미 다 알려진 얘기니까요, 별 문제 아닌 거지만 지금 북한에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서 우리가 지금 돕기도 하고 그런 거 알고 있죠? 정부에서 쌀도 보내고요. 그게 언제 가장 많이 어려움이 있었냐면 제가 이 연변에 있을 때 96, 97일 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요, 신문에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남한 쪽에서 이런 신문이잖아요. 우리가 먹다가 버린 쓰레기가 8조 원이 넘는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최근에 통계는 15조 원이 넘어요. 그런데 우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 굶어 죽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정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민족의 아픔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민족이 이런 아픔 가운데 우리 역사를 이루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꿈을 가져볼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남북한의 7,500만과 해외에 지금 펼쳐져 있는 이 600만이 정말 그들이 갖고 있는 소질과 능력과 힘들을 최대한 발휘해서 그것을 자기만 챙기지 않고 남을 위해서 같이 나눌 수만 있다 그러면요, 이 민족들을 통해서요, 이 민족만 흥왕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타민족에게 어떻게 있어요?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민족이요, 이건 꿈도 아니고요, 이건 무슨 어떤 이야기거리가 아니에요. 현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시기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교육에 대한 좀 바른 인식들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건 꿈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려면요, 정말 그렇게 키울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교육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교육은 어땠다고 얘기해요? 무너졌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미 우리 교육은 어떻게 걷잡을 수 없다고 얘기한다고요. 그 걷잡을 수 없는 교육을 해가지고 우리 민족이 하나로 쓸 수 있습니까? 못 씁니까? 쓸 수 없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같이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한 5차원 전면 교육이 과연 무엇이에요? 5차원 전면 교육이라는 것은 한 인간이 갖고 있는 그들의 능력과 소질을 극대화시켜주기 위해서는 한 인간이 또 갖고 있는 5가지 요소를 부분적이 아니라 조화롭게 키워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우리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미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 번 얘기를 드렸지만 저는 이론과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열매와 결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5차원 전면교육이 세인고등학교에서, 중국 땅에서, 중국의 연길 시위 중에서 우리가 이 교육을 실시한 이후에 한 10개 반에서 꼴등하는 반이 6개월 후에 그 아이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람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6개월에 그 아이들이 꼴등한 반에서 1등을 해버렸어요. 몽골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필리핀에서, 러시아에서 이제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일어나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정말 우리나라에 정말 자신의 능력과 소질을 발휘해서 정말 자기의 인생을 삶을 승리시키고 우리 한민족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우리 한민족이 전 세계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좀 이렇게 질문이 있으시면은 제가 또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께서요, 지금 강의하셨듯이요, 저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하거든요.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이 어떻게 보면요, 정말 이렇게 뭐 황당하진 않지만, 너무 이렇게 거창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은 어떤 것이든지 현실성 없는 이야기는 아무 소용없거든요. 저도 지금 이렇게 얘기 드린 이유는 그냥 현실성 없이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미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지금 하나하나씩 다져가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 얘기를 조금 제가 드릴게요. 우리가 중국의 연변과학기술대학이라는 아주 좋은 대학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세워진 대학인데 여기서 이미 한 1,500명 이상의 우리 학생들이 지금 배출돼가지고 중국 전역과 미국 이런 데 지금 유학들도 가고 해서 우리 조선족 사회에 아주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 학교가 있어요. 금년 9월에는 몽골의 MIU라고 그럽니다. 몽골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 그래가지고요. 몽골 국제대학이 설립하게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조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몽골 대통령이 이건 직접 우리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몽골의 국제대학이 있으면은 한 50% 정도 우리가 몽골 학생들을 키우고, 이 MIU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우리 한민족, 고려족들을 우리가 교육하게 될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몽골 위에는 시베리아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우랄 알타이 여족이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래, 알타이라는 말을 들어봤죠? 몽골 위에는 알타이 공화국의 나라가 있어요. 거기는 얼굴은 우리하고 다르지만 어계가 같아요. 언어계가 같기 때문에 상당히 친근감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 몽골 대학을 통해서 이 중앙아시아의 많은 사람들과 깊은 우리가 연결을 가질 수 있어요. 3년 전에 북경에 IAB라는 학교가 설립됐습니다. 이 학교는 인터내셔널 아카데미 오브 베이징 해가지고 북경 국제 학교예요. 이 학교에서 3년 전부터 이 5차원 교육을 실시해가지고 좋은 결과들을 보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향후에 이 북경에 있는 학교를 통해서 중국에 있는 한족들하고 아주 좋은 연관을 갖게 될 거고, 우리 MIU와 이 IAB는 지금 자매 결연을 맺고 이렇게 일해가고 있어요. 미국에 내년 9월에 이제 학기가 되기 때문에 내년 개교를 준비해서 우리 디아 유니버시티라는 지금 학교가 지금 캘리포니아에 지금 우리가 신청이 돼 있어요. 이 학교는 해외에 있는 우리 200만 미주 지역에 있는 200만 동포들 위한 것이에요. 여기에 있는 분들은 영어를 잘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모든 이 국제적인 관계에서 언어가 중요한 건데 실제로 미국의 한 200만이 실제로 언어 하나를 극복했다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북한을 도울 수가 있고요.
실제로 북한이 이렇게 오픈하기 위해서는 영어라든가 IT 산업이 굉장히 발전해야 되고 이거를 공식적으로 미국이나 그런 나라들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남북한의 관계는 좀 어렵지만 이 미국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관계를 갖고 도울 수 있고 또 우리가 일본을 도울 수가 있어요. 일본은 앞으로 영어로 공용화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영어 선생님을 외국인을 뽑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가서 도울 수 있고 또 우리 남북한이 하나의 힘을 갖고 또 이것을 하나로 묶으려면은 이제는 돼요. 사이버 유니버시티라는 그런 개념 들어보셨습니까? 네. 사이버를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600만의 한민족을 묶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지금 대덕연구단지에 DIT라고 그래가지고 사이버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 프로그램들을 좀 다 짜고 있어요. 실제로 이 5차원 전면교육은 앞으로 여러분들 사이버 상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다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디 있더라도 받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5차원 전면교육 운동이 단순히 그냥 이론으로 그친 게 아니라 그동안의 7년간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시스템과 조직을 좀 갖춰가고 있어요. 저는 우리 아까 보영양이 지금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잘 구축하는 거는 우리의 몫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이 구축된 다음에 이것에 가서 활동하고 사용할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의 자녀들이고 또 우리들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요, 뭐 만년 천년 사는 건 아니지만 전 나이가 먹더라도 일해야 된다고 봐요. 60 넘었으니까 이제 쉬어야 되겠다.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인생은 그렇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결국은 60이 먹건 70이 먹건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힘과 능력을 투입시키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들이 결코 하나의 그 이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맞대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 한민족에게 정말 기회가 주어졌어요. 이건 과거도 없었고 미래도 이런 기회가 오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가 하나로 힘을 합쳐서 정말 우리의 달란트를 발휘하고 온유하고 충성되게 공동체 의식을 갖고 우리 민족이 다시 사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